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 네, 저도 오랜만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긴장할 거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잖아. 교수님,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네. 조금 재미있는 뉴스가 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뉴스였죠?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원청업체가 네. 이제 하청업체한테 음. 보급을 준 다음에, 하도급이겠지,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작업이 수준 미달이라고 아, 대금 지급을 거부했었습니다. 공사를 하긴 했는데, 자기들은 원하는 바대로 못했다? 네, 하는 맞습니다. 이유로 공사금을 못 주겠다고 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수구 업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소송을 걸었고요. 네. 이제 법원이 중재를 해서 네. 이제 한 23,000불 정도를 아.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임의 조정을 한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한 3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 그럼 문제 안 되잖아. 법원 판결까지 났고. 네, 사실 거기까지만 한다면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피고 측에서 피고란 것은 그 공사를 맡긴 네. 업체. 네, 네. 원청 쪽에서 네. 약간 6,500파운드, 그러니까 3톤 가량으로 동전으로 비용을 아까 지급을 3천만 원이라고 했나요? 아까? 네, 약 맞습니다.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건데 네. 그걸 동전으로 줬다고요? 네. 센트로? 네, 전부 동전으로 줘서 네. 약 3톤 정도 예.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 오. 이걸 받아가라고 했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공사를 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건 뭐 모독 듣겠다고 한다든가 그걸 어떻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조금 궁금합니다. 아, 미국 판례도 궁금하네요, 저도. 미국 판례도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제 다시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해당 법원은 어떤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전을 받지 않고 네, 통용되는 화폐로 네, 지급을 제대로 하라 이런 소송을 이건 냈다고 사실상 합니다. 채무가 변제된 게 아니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취지의 돈을 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주장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궁금하네요, 저도. 네, 그래서 해당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요, 동전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악의적이었다. 라고 하면서 네.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네.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네, 라고 지적을 했다고 그럼 합니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유효한 또는 적법한 변제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효한 변제가 없었다면 적법한 변제가 없었다면 결국 채무는 남아있는 것이고 공사대금 채권은 네. 채무 소멸 안 됐겠죠? 네. 그럼 결국은 채무가 남아있으니까 공사대금을 다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 판사 멋있는 판사예요? 그럼 또 소송 비용도 들었을 것 같아요.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아, 네, 소송 비용도 이제 원청업체 아무래도 피고 이제 측에서 그렇겠죠? 네,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는 그런 유사한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임금을, 우리나라 또, 동전 있죠, 우리나라 또 100원인가 500원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해서 사회 문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거의 같은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또 해당 관련되는 조항은 네, 민법상 어느 조항을 따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제가 시각이 근데 저도 이제 그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충분히 준비는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채무의 이행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채무의 본질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행한 것을 볼 것이냐 할 때 채무의 내용에 맞게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공사대금 채권과 채무는 금전을 지급하는 거니까 금전 채권과 금전 채무에 해당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금전 채권 채무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어떻게 이행하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잘 몰랐죠? 네, 잘 몰랐습니다. 그 실은 우리 이제 돈으로만 주는 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한 거겠죠. 네. 예를 들면 동산을 어떻게 인도하라든가 부동산을 어떻게 이렇게 이건 우리가 많이 다투는데 그죠? 사건도 많이 문제되고 금전 돈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으니까 온라인을 싸주기도 하고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민법
그 376조에서는 금전 채권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금전 채권에서는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금전이니까 통화잖아요. 그죠?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센트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센트가 이제 더 이상 통용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법이 바뀌고 뭐 이렇게 돼가서 그럼 다른 통화로 변제를 해줘야 될 거예요. 센트로 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강제 통용력을 잃지 않는 이상 종이돈을 주든 동전인 센트를 주든 코인으로 주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채무의 이행을 하게 된 것이죠. 형식 논리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그 원청 입장에서는 나는 센트가 강제 통용력 미국에서 얼마든지 통용되고 빵을 먹어도 그죠? 빵값 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햄버거를 먹어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3톤이나 분량이 너무너무 커서 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법에는 맞는다. 최소 위법과 뭐 불법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내가 센트로라도 아무튼 준 건 맞기 때문에 이미 채무는 어떻게 됐다? 변제로서 소멸이 됐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주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순서되면 나 이미 다 갚으면 왜 또 달라고 하냐? 그럼 이중변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채무 소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실은 하청업체는 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미국은 이겼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네. 그때 미국에서 이겼다는 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안 준 것이고 오히려 고통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악의를 갖고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로 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아니라 고통을 주려고 갖고 악의를 갖고 있고 불편을 굉장히 끼쳤고,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법 제2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민법 제2조는 뭐죠? 네, 신의 측에 관한. 그렇죠. 내용입니다. 즉,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시인에 쫓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죠? 네. 예. 그리고 2항에서는 어떻게 되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신의 성실에 의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아닐 때는 법은 어떻게 되죠? 그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죠. 네. 즉 권리자 요구를 따라주지 않죠. 또 의무도 제대로 되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쏴줄 수도 있고 수표로 줄 수도 있고, 그죠? 지폐로 뭐 100불짜리라도 예를 들어서 그지?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본인도 그걸 센트로 3톤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습니다. 네. 본인도 괴로웠겠죠? 그것이야말로 실은 상대방에게 괘씸, 모욕, 뭐 또는 뭐 이렇게 그냥 원한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은 안 좋은 의도로 악의를 갖고서 그죠? 나쁜 의도를 갖고서 변제를 한 거겠죠. 그렇다면 의무를 이행하긴 했지만 그죠? 왜 3천만 원을 갚긴 갚았으니까 동전으로라도.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그 의무 이행은 신이 쫓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겠죠. 그죠? 성실하고 신이 쫓지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권리를 남용할 수도 있고 의무를 남용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제는 유효하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변제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채무가 소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아요. 안 했겠죠. 그럼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을까요?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겠죠. 그럼 여전히 갚아야 될까요? 갚지 않아야 될까요? 갚아야 갚아야 될까요? 그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있겠죠. 네. 그러면 다시 갚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판사는 갚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원고 승소일까요? 패소일까요? 승소입니다. 승소겠죠. 그럼 또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데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당사자 실제로 지급한 모든 소송 비용은 다 지급하도록 하지는 않고요. 대법원이 소송 비용을 산입될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안에서만 이게 이행을 명할 수 있거든요.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패소자가 누구죠? 피고인. 원청, 네. 피고겠죠.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되죠? 피고가. 근데 그 소송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보수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이 포함된다. 그럼 변호사 보수도 지급을 해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형식 논리로만 한다 이미 변제했으니까 네가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다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 채무는 이행이 됐다. 그러니까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원고 청구 기가이로 소송 비용도 원고인 하청이 맡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이게 깊이 있게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신의 성실 원칙이라든가 그죠? 이런 법리를 동원해서 그것은 채무의 본질에 쫓은 것이 아니고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의무 이행한 것도 아닐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의무 이행은 효력이 없다.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서 역시 우리에게도 그 하청업자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사건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판례를 이렇게 읽어보셨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법적 쟁점들 이미 다 우리 알고 계시니까 저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질문 형식으로 한번 이걸 진행해 봤는데요. 저도 갑작스럽게 준비한 거라 제 답변이 맞았는지를 확실히는 모를 것이고 실제 우리 사건이 됐을 때 사건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서 이 동영상 시청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